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계속 본 친구들도 있고, 그렇네요. 오늘은 헌법 해설 강의 25년 1차 헌법 해설 강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풀어봤나요? 실제 시험장 가서 풀어봤어? 그리고 복기도 한번 해봤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틀렸는지. 그거는 사실은 조금 기본이에요. 내가 다시 풀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였는지 아닌지를 틀리고 나서 바로 한번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시험 보면 덮어버리고 안 봐버리고 시험 될까지 안 보다가 다음 시험 앞두고 다시 풀어봐. 근데 여전히 어려워. 그럼 어때요? 그 사람 공부 제대로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풀어보고 이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출제 경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딱 느끼고 그러면 나 이제는 이 키워드 혹은 이 판례, 최신 판례 많이 나왔네? 그럼 최신 판례 좀 더 신경 써서 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이드를 갖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기를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 해설 강의를 별도로 잡는데 정규 강좌에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반드시 이 강의를 듣도록 일부러 구성을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나오면 시험을 바로 이제 바로 풀어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채점을 매요. 어떻게?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일하게 틀릴 수 있는 문제가 11번이었는데 11번은 제가 맞췄죠? 11번 맞췄죠? 그리고 없어요. 틀린 문제 없고 20번까지 저는 이제 만점입니다. 제가 왜 바로 풀어보면서 이제 몇 분 걸리는지 시간을 보고 물론 이제 저는 한 2, 3분만 해도 풀고 3, 4분만 해도 풀 수는 있어. 왜냐면 답에 확신을 가지니까. 그래도 지난번 2차나 24년 2차나 1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2차, 24년 2차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몇 개 지문 이거 처음 봤네 하면서 체크하고 왜냐하면 이제 가르쳐 줘야 되니까 처음 본 지문을 체크하고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비교적 빨리 풀었다. 한 5분, 7분 사이에 다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월하게 풀었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수월하게 풀었겠구나. 모르는 지문이 있지만 답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틀리지 않았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사실은 난이도 그냥 중이에요. 중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시험이 어려웠다라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최신 판례 공부가 안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심정적으로 중상으로 느꼈던 사람은 남들 다 쉽다는데 나는 헌법이 어려웠다라고 한 사람은 무슨 공부가 안 된 거냐면 깔끔하게 그냥 그 사람은 최신 판례 중에서도 24년 최신 판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공부가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본 강의 듣는 학생들한테도 시험 직전 24년 최신 판례는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주 잘 정리된 자료를 제가 드렸고 시간만 안 겹치면 실강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시간이 겹쳤죠. 그래서 듣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거 4시간짜리 강의인데 그거 듣고 가면 훨씬 수월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들었으면 시험 점수가 사실은 어려웠겠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난이도가 가장 어려웠던 한 문제는 11번이고요. 11번에서도 우리가 안 배운 거는 니은 하나 정도입니다. 니은 지문 하나. 근데 11번이 틀리라고 낸 문제란 말이야. 제한기본권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개수형으로 나왔으니까 교수님들이 너희는 이거 맞추면 안 돼, 틀려야 돼 라고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11번 틀렸다. 그리고 쌤 저 11번 니은 지문 몰랐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완벽하게 공부가 된 사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은 다음번에 시험 가도 47.5점 만점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2차 시험을 치른다 해도. 그래서 11번 니은 지문 하나 몰라서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공부에 문제가 없고 공부를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다 골고루 틀렸어요. 1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도 틀린 친구도 있고 4번 틀린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6번 7번 그 다음 14번 자기가 틀린 문제 여기 있나 봐요. 그리고 또 의외로 20번도 틀린 사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번 다음에 많이 틀린 문제는 1번이에요. 1번.
헌정사 죽여버리고 싶지만 1번을 틀리고 왔어요. 3차 중앙선거관리위원 3차 선거는 답이 명확하게 있는데 우리 경찰시험에서 헌정사가 그동안 계속 어렵게 나왔어요. 연달아. 그런데 이번에는 교수님들이 오케이 그동안 너무 어렵게 냈으니까 이번에는 맞추세요 하고 딱 냈는데 이거 틀려버려 왜? 1번 틀린 사람은 안 돼요. 다른 거 다 몰라도 3차, 5차 얼마나 외웠어. 기출이 수십 번 됐단 말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차, 각급선관위가 5차. 물론 여기 표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자가 없죠. 재헌헌법은 중앙선거위원회였어. 근데 위원회든 관리위원회든 그런 걸 바꿔서 내겠어? 그런 거는 절대 안 바꿔요. 그래서 이름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 3차 중선이 알고 있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자, 1번. 그리고 20번. 1, 2, 3, 4번까지 4번이 우리가 배운 24년 중요한 탄소 배출, 기후위기 사건, 그렇죠? 그 사건인데 이 판례는 위헌과 합헌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헌을 물어보는 건지 합헌을 물어보는 건지 정확히 알았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단순 위헌, 단순 합헌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 틀릴 수 있겠죠. 요거는 아주 쉬워요. 2030년까지는 문제 있다 없다? 없다 합헌. 근데 문제는 뭐다? 31년부터 49년까지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를 나눠서 이건 합헌, 이거는 위헌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출제는 지금 어디가 됐다? 이 부분이 됐잖아. 응? 위헌 판결에 뭐가 먼저 나왔다? 합헌 쟁점이 먼저 나왔다라는 겁니다. 위헌 판결 먼저 낸다? 아니, 위헌 판결에 합헌 쟁점 내는 것을 교수님이 뭐로 삼는다? 취미와 쾌락과 낙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위헌 판결이 나오면 위헌 판결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제한되지 않는다, 침해되지 않는다, 합헌 쟁점이 있으면 그거부터 낸다고. 알았죠? 자, 그리고 7번에 봐도 7번에도 24년 최신 판례로 도배가 됐죠? 7번에도 24년 최신 판례로 도배가 됐는데 이것도 두 개가 위헌 판례였어요. 들어간 게. 근데 뭐 냈어? 위헌 결론 냈어? 아니죠. 위헌 판례 뭐 냈다?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는 뭐 냈다? 합헌 쟁점 냈다고. 교수님들은 어제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위헌 판결의 합헌 쟁점을 뭐 한다? 사랑한다. 출제할 때 위헌 쟁점보다는 뭘 먼저 낸다? 위헌 판결의 합헌 쟁점을 먼저 출제한다. 그러면 모든 쟁점 합헌, 모든 쟁점 위헌인 것은 껌이야. 근데 위헌 판결 합헌 쟁점이 나오면 웃으면서 이거 먼저 나오겠구나. 나 이거 나오면 절대 함정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7번하고 20번을 틀린 사람은 그놈의 위헌 판결의 합헌 쟁점에 감이 없어가지고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알았죠? 여러분들은 절대 저랑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위헌 판결의 합헌 쟁점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결론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뭐죠? 명확성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니은과 리을 지문이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또 특히 명확성 원칙 위반되는 판례는 제가 서술어만 보고 풀어도 된다 그랬어. 위반된다가 틀린 지문이야 그냥. 내용 안 봐도 돼. 위반된다가 틀린 지문이라고. 그렇게 해도 풀 수가 있었던 문제예요. 실제로 그렇다니까 모르는 판례 쫙 나열해요. 근데 다 위반 안 된다. 근데 하나만 위반된다 써. 그럼 걔가 틀린 거고 걔가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서술어만 보고.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된다 판례는 이 빵개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서술어만 보고 풀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좀 센스가 생겨야 돼. 판례 하나하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확성 원칙은 기본적으로 위반 안 되는 게 기본값. 그러니까 위반된다고 하는 게 틀린 값. 재산권 침해된다가 틀린 값. 이렇게 그렇죠? 통계, 확률적으로 어떤 게 더 맞는지를 생각하고 만약에 모르면 그쪽으로 찍어야지. 그치? 그렇게 풀어낼 수 있다. 근데 7번과 20번은 여러분들이 그 위헌 판결의 합헌 쟁점을 몰랐다는 것을 중 있는 합헌 쟁점. 대부분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가 합헌 쟁점입니다. 과잉금지 원칙에는 위반될지 몰라도 적법 절차 원칙에는 위반될지 몰라도 적어도 명확성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강조해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틀렸고 1번, 7번 개수형이었고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틀린 사람은 각자의 그런 안 보인 걸로 했죠. 자, 3번도 의외로 좀 있어요. 3번도. 그런데 3번은 1번, 3번은 기출이 여러 번 됐던 거고 2번은 최신 판례였고요. 최신 판례. 그러면 3번을 틀린 사람은 4번을 몰라. 나도 처음 봤어요? 나도 처음 봤어? 근데 어떻게 풀어? 나는 1번, 3번은 기출이니까 제끼고 2번 최신 판례 제끼고 해야 되는데 뭘 틀렸냐? 4번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틀린 이유는 2번 최신 판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을 틀린 사람도 결국 뭐를 몰라서다? 24년 최판이 놓쳐졌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듯이 한 개만 몰라서 틀리는 법은 없습니다. 3번에 4번 지문을 처음 봤다 하더라도 3번에 4번 지문 처음 봤다 하더라도 3번에 2번을 알고 있었다면 1, 2, 3번이 걷어지잖아. 그러니까 답은 나온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몰라서가 아니고 3번에 2번까지도 2개 지문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틀리게 돼요. 아셨죠? 자, 3번 틀린 사람 손 들어봐요. 그치? 그랬죠? 4번 아니면 2번 정답을 했을 거 아니야. 뭘로 정답했어? 3번. 그거는 논외. 이거는 그냥 공부가 안 된 거. 그렇죠? 의외 유보 원칙의 개념인데 이거는 그렇죠. 자, 4번 국제법 존중주의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구속력이 있냐, 따라야 하냐, 위헌심사 척도가 되냐, 위반되냐. 이것도 기본값 뭐다? 위반 안 되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근데 4번은 틀리면 안 돼요. 왜냐? 4번에 1번은 이미 최근 기출이 있었던 기출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2, 3, 4번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기출. 그래서 4번 틀린 사람은 기출. 그러니까 틀린 이유까지 나와. 제가 카페에 이번에 뭐 어떻게 공부할까요? 그러면 네가 틀린 문제를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금도끼, 은도끼를 쥐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틀린 문제를 보면 그 사람이 뭘 모르는지를 안다고. 4번을 틀린 사람은 기출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되고 3번을 틀린 사람은 최신 판례를 모르는 사람 이렇게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6번도 뭐 몰라서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 있는데 6번은 우리가 1, 2, 3, 1번, 3번은 기본서에 들어있는 판례고요. 1번은 재산권 판례에 들어있는 합헌 판례고 4번도 여러 차례 나와 있는 합헌 판례고요. 2번, 4번은 2013년 판례고 2번 판례는 최신 판례인데 우리가 24년 최신 판례에서 요거와 비슷한 걸 하나 봤죠. 합헌 사건. 제가 그랬잖아요. 체육 지도사, 성추행범이 체육 지도사 하는 거 원하냐고. 스킨십 하는데 싫지? 그래서 이거는 합헌이다. 그리고 이거 소급 적용한 거 개정법 붙이기 이렇게 한 것도 합헌이다라는 취지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취지로 같은 시기에 나왔던 합헌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틀리진 않았겠죠? 그래서 적절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시험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는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기가 많았어요. 그동안은. 근데 1번부터 6번까지 보세요. 어떤가요? 적절한 것 고르기가 더 많았죠? 그치? 원래는 아는 것 고르기가 많았는데 적절한 것 고르기로 바뀌었다고요. 적절한 것 고르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3개 지문이 틀리고 1개 지문이 맞기 때문에 틀린 지문 골라내기가 더 어려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유형이 옛날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기가 100%였다면 요즘은 적절한 것, 아는 것, 적절한 것, 오히려 적절한 것 고르기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시험 자체가 지문의 구성이 좀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6번 틀린 사람은 이제 그렇고 7, 8번 같은 것은 전쟁점이 기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번은 전쟁점 기출이기 때문에 8번을 틀린 사람은 기출을 몰랐던 사람. 9번 역시 뭐예요? 9번 역시 전쟁점 기출 이미 공부를 한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10번은 제가 강조한 포인트가 또 나왔죠. 사생활은 공적 영역 폐지하냐 아니냐 이거는 그냥 수업을 제대로 안 듣는 사람 기출까지도 갈 필요가 없어. 이건 그냥 수업을 안 들으면 똥멍충이가 10번을 틀립니다. 그래서 10번 틀린 사람 저기 지금 옆에 앉아있는데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저기 뒤에 가서 손 들고 기출을 이거 들어야 돼요. 그래서 10번은 틀리면 안 되는 지문이야. 왜?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포인트잖아. 뭐랑 뭐를 구분해야 된다? 사생활과 공적 영역을 구분해야 된다. 사생활.
그래서 직업이나 뭔가 대외적 활동하는 것들은 사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사생활에도 공적 관심사안이 있다, 없다? 있다. 이명박이 정과 토지 소유 이런 것은 사생활이지만 뭐가 될 수 있다? 공적 관심사안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공적 생활과는 다르죠. 그거 교수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포인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또 물어봤잖아. 그리고 이제 3번은 이미 근데 이거는 쉬웠죠? 3번이 이미 기출이 여러 번 됐죠? 수십 번 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번은 공부도 안 했고 기출도 안 했고 그냥 안 한 것이다. 자, 11번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고요. 12번은 보시면 12번에 1, 2, 3이 23년 최신 판례입니다. 1, 2, 3. 그런데요. 1번 우리가 알고 있고 2번이 관련된 판례인데 처음 봤어요. 근데 우리 대체복무제 관련 사건 다 합헌인 거 알고 있으니까 풀 수 있었고 3번은 교수님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죠. 좋아해요. 아주 좋아합니다. 옛날에 처벌범위 축소한 이후로 현재 뭐다? 깔끔하게 합헌이라고 했죠. 깔끔하게 지금 현재 합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합헌인 거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2번도 어렵지 않았고 13번 인천애들 또 나왔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인천애들 재수업을 들은 사람이라면 인천애들 결론위헌입니다. 그러나 합헌쟁점 있죠? 합헌쟁점 이거 뭐다? 합헌쟁점. 그치? 합헌쟁점. 그러니까 교수님들 또 뭐 냈어? 합헌쟁점 또 냈지? 그리고 이게 정답이고 위헌 판결의 합헌쟁점을 알면 정확히 맞힐 수 있는 쉬운 문제. 물론 13번의 1번 지문이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그거 세모 치고 넘어가더라도 13번의 2번이 깔끔하게 합헌쟁점이고 심지어 이거는 24년 2차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이걸 또 틀리는 사람은 어떻게? 간첩입니다. 경찰 시험에선 간첩인 거예요. 왜? 24년 2차에서 똑같은 지문이 나왔는데 또 틀렸다는 것은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간첩이죠. 그렇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공부 시작한 사람들은 논외. 그렇다 하더라도 기출에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너무 중요한 위헌 판결의 합헌쟁점입니다. 자, 14번은 1, 2, 3, 4가 모두 최신 판례, 15번 1, 2, 3, 4가 모두 최신 판례.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제 나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재산권과 재판 청구권 나온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왜? 최신 판례가 많거든. 그래서 네 지문 다 최신 판례로 구성될 거라고 했고 15번에 1번 나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골프장 교수님들 관심 많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쵸? 골프장 부동산에 중과세하는 것은 합헌이죠. 그러나 개인한테, 그쵸? 이용자한테 부과하는 부담금이 위헌이에요. 이거는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경영자, 부자한테 부과하는 골프장 세금은 뭐다? 합헌 그랬죠. 그래서 제가 골프장 판례는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15번에 1번으로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프장 역시 교수님들 골프 좀 치니까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다 중요했던 최신 판례고 이것도 결론 여러분들 이것도 뭔 줄 알아요? 1번 침해하지 않는다. 3번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제한한다 쟁점이 좀 들어갔죠. 제한한다. 재산권을 제한하냐 제한하지 않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판 청구권 관련해서 기피 신청 이거 우리가 배운 것은 형사소송법인데 요거는 그거랑 조금 다른 민사소송법 사건이에요. 이것도 24년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전쟁점 24년 최신 판례였고 제한한다로 나왔지만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무단인권도 이번에 출제 안 될 수 없다 그랬고 3년 당원 경력 위헌 사건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되는 문제였고 3번, 4번 다 기출된 것이었고요. 16번에 1번 요거는 주의를 하라 그랬죠. 주의를 해야 되는 판례고 헷갈리는 거 위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나쁜 놈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은 이미 출제가 됐고 부사관은 출제가 안 됐는데 부사관 전체에 임용 제한하는 거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결론 뭐다? 위헌이라고
했죠. 그래서 16번은 틀리면 안 돼. 16번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17번 교육받을 권리고요. 서울대가 하는 것들 6개월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교지 누가 확보해야 된다. 국가가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17번에 1번이 요즘 자꾸 출제가 됐죠. 재외국민 특별전형 사건 결론 뭐였어요? 합헌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한 3번, 4번 연달아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합헌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깔끔하게 쉽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꼭 18, 19, 20 뒷장으로 가서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 부족일 수도 있고 그냥 공부가 안 돼서일 수도 있습니다. 자, 18번에 1, 2, 3, 4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18번에 2번은 정말 제가 요 표현이 지금 시험에 처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60일 작전에 만들어서 넣었던 지문이에요. 3줄을. 왜냐하면 이 문장이 너무 아름답더라고. 근데 이 3문장이 아름다워서 제가 기출이 처음 됐는데 제가 먼저 만들었다고. 제 거 보고 베낀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거를 몰랐다 하더라도 제가 말하잖아요. 외국인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 횟수 제한, 무슨 기본권이 제한되고 무슨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는지 이거 교수님들이 사랑하는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쵸? 무슨 기본권이 제한돼요? 직장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굴레 권리 제한 X, 신체의 자유 제한 X, 그쵸? X 2개 제한되는 거 하나. 그런데 여기서 뭐가 제한된다고 하나요? 근로의 권리가 제한된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수십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했던 쟁점이기 때문에 맞춰야 되고 그것만 알면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18번 틀린 사람? 은근 또 있네요. 그래서 오케이. 여러분들은 60일 작전을 따라온 것은 아니니까 내가 봐주지만, 만약에 60일 작전 따라왔는데 이런 사태가 나면 큰일 납니다. 60일 책을 갖고 와서 그 문장을 이마에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아셨죠? 그만큼 18번은 뭔 말이냐면, 나올 게 나왔고 쉬운 거였다. 제안하는 거 이거는 평소에 그냥 사고 연습이 됐던 제한 쟁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제한 안 되는 것으로 유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1번, 3번, 4번 3번 빼고 1번, 4번 합헌 판례인 거 알았고 그러면 답을 3번으로 했나요? 뭘로 고른 거야? 1번, 4번이 합헌 판례가 아니고 위헌 판례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 뭐를 답을 골랐을까? 궁금한 거죠, 제가. 뭘 고른 거야? 1번 합헌 판례, 4번 합헌 판례 맞는데 뭘 골랐을까? 2번이 아니고 뭘 골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틀렸다는 것은 2번만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다른 판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근로의 권리 기본값이 위헌이겠어요? 합헌이겠어요? 합헌이지. 모르는 판례. 그러면 1번, 4번 합헌으로 가줘야죠. 자, 근데 뭐 3번에 있어서 근데 3번은 뭐예요? 좋은 말 하죠? 32조 3항의 의미가 뭐냐? 잘 보장해주고 보장해라는 의미다. 이런 것들이 틀린 지문일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개념 지문. 그러면 여러분들이 2번을 몰랐다 하더라도 3번은 개념 지문 좋은 말 한다. 1번, 4번 합헌 판례다. 라고 하면 정답 2번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틀린 이유는 1번, 4번에서 뭔가 합헌이라고 확신을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기본권은 2, 위헌 합헌을 몰라서 틀린 문제 되겠습니다. 자, 19번 전체 1, 2, 3, 4 최신 판례입니다. 그런데 19번에 1번 제가 아름다운 말이네 뭐 어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말 이미 기출됐던 문장이고 책에도 들어있습니다. 기출 OX로 책에도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2번 최신 판례, 3번 최신 판례, 4번 최신 판례 모두 결론 뭐다? 합헌이다. 합헌. 여러분들 뒷파트들은 특히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국가의 재량이 크죠. 그러니까 결론 뭐다? 합헌이다. 제발 뒷파트는 뭐만 기억해도 돼? 위헌만 기억해도 돼. 위헌이라도 마지막에 꼭 보고 들어가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합헌인 거. 18, 19번을 틀렸다는 사람은 위헌인 게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위헌이 아닌 이상 여기 나와 있는 판례는 모두 합헌인 것만 맞출 수 있어도 풀 수 있다고요. 알았죠? 자, 20번은 1번, 3번은 우리가 여러 번 봤던 판례들이고요. 2번이 여러분들 어제 환경권 했지만 환경권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인광환경까지 포함하고 이런 거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 토양에 유해 중금속 방지해야 될 거.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 이 지문 딱 보는 순간 토양?
마사토 사건이지? 마사토 사건. 환경권 판례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그런데 보호무 위반하지 않고 환경권 침해하지 않는다. 마사토. 학생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의 그 흙. 좋아야 돼, 나빠야 돼? 생활환경이잖아요. 거기에 중금속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틀릴 가능성은 낮죠. 처음 봤지만, 그렇죠? 그리고, 그럼 20번에 틀린 사람은 1번, 3번 합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1번을 답을 골랐다. 제한기본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답을 고를 만한 게 없긴 없었습니다. 왜? 3번은 합헌 판례인 거 알고, 그러면 1번. 뭘 골랐을까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4번을 안 골랐다면 도대체 어디 오답을 그러니까 오답도 사실 고르기가 힘들어. 4번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1번을 찍어? 2번을 찍어? 그러면 4번을 찍어줘야 된다. 근데 제가 말했죠. 결국은 이렇게 고민될 때 내가 아는 것에 함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4번이 최신 판례고 위헌 합헌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함정이 있었을 것이다. 내가 여기에 승부를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쭉 와서 보면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왔다는 게 한가지 특징이고, 그 다음에 제한된다라고 표현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는 쟁점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근로의 권리에 있어서는 제한한다, 제한하지 않는다가 이미 공부가 된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배우지 않았는데 제한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외울 거예요? 다 일일이? 외울 거야? 3만 개 판례를 다 외울 거야? 제한하는지 제한 안 하는지?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지문에 나왔을 때 그 말이 되는지를 보라고. 이거는 직접 제한하는 게 직업의 자유지 재산권은 제한 안 된다. 이 말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맞는 쪽으로 세모 쳐놓고, 그 다음에 공정재판 받을 권리 재판청권 제한하나? 안 하나? 이런 게 좀 어렵죠? 그럴 때도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 재산권 제한한다, 안 한다는 우리가 배웠잖아. 간접적이고 사실관계, 경제적 문제에 불과한 것은 다 재산권 제한 안 한다. 그렇죠?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풀어내야 된다. 제한한다, 제한하지 않는다. 평소에 사고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제한한다. 왜냐하면 저는 안 해도 되거든, 평소에도. 왠 줄 알아요? 현장에서 저는 그 지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문을 소거해서라도 그 지문을 풀어낼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거해서 풀어낼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평소에 외우든지 전판례의 제한기본권을 외우든지 아니면 사고력을 키워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여러 가지야. 소거로 풀어낼 수도 있고 모르더라도 아니면 사고력으로 풀어내든가 해야 되겠죠. 근데 소거가 안 되는 경우 개수형이 나올 수 있을 거니까 결국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사고를 통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문을 하나씩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난이도를 봤을 때는 한 문제 빼고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30점인가요? 합격하기는 글렀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이번에 압도적으로 많은 점수는 47.5점입니다. 47.5점 맞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합격권에. 그러니까 한 문제 틀리면 잘 본 시험이었고 제대로 공부한 시험이었고 그런데 실수가 하나 나올 수도 있죠. 11번도 틀리고 뭔가 실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45. 컷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지역별로. 컷 나온 사람 중에서 45점 밑은 없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합격하려면 마이너스 2개. 다른 과목 잘했다 하면 마이너스 3개까지도 가능하나 마이너스 2개 정도가 적당한 시험이었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얼마나 쉬운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한기본권 최신 판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왜? 한두 개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거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문제에 번번이 함정에 빠진 것은 개를 몰라서가 아니라 얘를 몰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선명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45점 이상이다. 그렇죠? 45점 이상에 47.5점이면 공부 방향이 아주 정확하게 맞고 특히 틀린 게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 요 문제였다면 공부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하나씩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헌정사가 항상 대비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대비가 돼서 우리가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3차 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5차에 각급선관위가 들어간 것이 아주 중요하고 기출이 한 1000번쯤 됐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기출을 한 번이라도 풀어봤던 사람은 3차 중선이 정답 이렇게 넘어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요, 여러분들 지방자치는 언제부터? 재헌헌법부터라는 것이 기본서에도 들어있고 많이 나온 거고요. 나머지 1번하고 4번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뽑고 그 다음에 선거권 연령을 처음 규정했던 것. 지금은 헌법에 없죠. 그런데 선거권 연령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 3차입니다. 그래서 1, 4번은 3차예요. 그래서 제가 1, 4번을 놓고 수업 시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거 관련된 게 3차다. 기억나나요? 선거 관련된 게 3차다.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제,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선거권 연령 20세 3차. 그래서 선거 관련된 거 뭐 처음이다라고 하면 어디다? 3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깔끔하게 이거 3차, 이거 재헌헌법, 이거 3차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헌정사는 뭘 낸 거다? 지방자치 빼고 3차 헌법을 낸 겁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3차 헌법에 헌정사를 놓고 출제를 하신 거라고요. 오케이?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다면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거 관련된 거 최초 규정은 3차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1번, 4번이 3차라는 겁니다. 지방자치 재헌헌법. 지방자치를 재헌헌법도 규정했는데 7차 박정희 때 통일될 때까지 유보한다라고 나쁜 규정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어렵지 않잖아. 나쁜 규정은 언제니까? 다 7차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지방자치 제도는 언제부터 있었고 재헌헌법부터 있었고. 자, 두 번째 정당입니다. 정당 항상 2번으로 나옵니다. 정당. 그런데 정당의 법적 성격 교수님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물어보죠. 정당은 공법인인가요? 아니죠. 사법인인가요? 아니죠.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하죠. 비법인 사단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단체. 법인과 비법인 사단의 차이는 등기를 했냐 안 했냐 차이예요. 등기. 삼성전자는 사법인, 그러나 정당은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대표자 있고 그 단체로서의 활동이 있으면 실질을 갖췄으면 기본권 주체성 인정한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이유는 공법상 법인 B, 여기서 틀린 거죠. 비법인 사단이다.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반에서 거의 1, 2등하고 합격이 유력한 친구가 시험 전전날에 저한테 공법상 법인, 공법인하고 비법인 사단 재단하고가 뭔가 그 차이를 모르겠다고 물어봤어. 그래서 야, 너가 지금 이거를 나한테 물어볼 정도는 지난 것 같다. 초시생도 아니고 하면서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제가 이거 공법인과 사법인을 모른 건 아닌데요. 비법인 사단이라는 개념이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법인 사단. 정당이 비법인 사단이고 공법인이나 사법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끝이 났는데 그 친구가 이 지문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그렇지? 이거 뭐야? 왜 이게 나왔어? 이렇게 했겠죠? 공법상 법인도 아니고 공법인도 아니고 그렇죠? 법인 자체가 아니에요. 정당은 비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입니다. 비법인 사단. 정당의 법적 성격을 교수님들이 너무 지금 여러 차례 우리 경찰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공권력 행사의 주체에 해당해요? 안 해요? 국가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도 X입니다. 두 군데가 틀렸네요. 이렇게 지문은 명확하게 어디가 틀렸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국립대학이나 공영방송 KBS와 같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국립대학은 공법상 영조물, 공영방송은
공법인입니다. 법적 성격은 어쨌든 얘네도 언론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관련해서는 헌법소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당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뒷부분은 맞는데 첫 번째 줄에 두 군데가 틀린 겁니다. 자, 2번. 정당 가입 몇 세? 16세, 16, 18, 19, 20. 그렇죠? 그래서 그 숫자. 정당 가입 16세, 선거권, 비선거권 18세, 국민투표권 19세, 배심원 연령 20세 숫자. 그래서 18세가 아니라 16세다. 외국인 될 수 있다 없다? 정당 가입 안 된다. 공무원 안 된다. 초, 중고등학교 선생님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 X입니다. 우리 그분은 외국인이 아니고 국민의힘당 그분은 뭐라고? 귀화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머리 하얘신 분.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 안 된다.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정치자금법상 국가보조금 조항 정당 8차에 신설된 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서 정당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돈이래요. 이런 지문이 틀린 지문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경찰학인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경찰학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 틀린 말이 없잖아. 보조금은 국가가 정당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틀린 말이 없죠? 얘가 정답입니다. 자, 4번. 2번을 틀린 사람은 결국 4번을 모른 거예요. 4번 결론 무슨 판례입니까? 결론 위헌 판례죠. 알 권리 침해하는 최신 위헌 판례고 간부 시험에도 출제가 됐던 아주 중요했던 위헌 판례죠. 정치 자금 관련 자료를 3개월로 제한한 거, 열람 기간 3개월 제한한 거 알 권리 침해 위헌입니다. 그래서 이걸 틀린 사람은 4번 판례를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에 1번은 우리 시험에도 나왔고 여러 차례 나온 지문이죠. 특히 조세제도는 세율이 바뀐다 안 바뀐다? 자주 바뀐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유지될 것을 신뢰할 수는 없다. 기출이 여러 번 된 기출 지문입니다. 자, 두 번째 최신 판례죠. 아주 중요한 KBS 사건. KBS 사건은 위헌 판례가 한 번 있었지만 그 다음은 다 합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번에 나온 판례 역시 합헌입니다. 원래 KBS의 수신료를 한전이 통합징수했는데 뭐하라 이제 분리징수 사건 결론 합헌. 그렇죠? 여기에서 쟁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법률 유보 원칙이 위반되냐? 아니다. 과잉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징수 방법을 바꾼 것이지 금액을 바꾼 거 아니죠.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KBS의 방송 운영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했던 합헌 판례. 자, 3번. 3번은 뭘 얘기하냐면 법률 유보 원칙 중에서도 의회 유보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법으로 그러나 법에 근거 있으면 위임할 수도 있는데 위임을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바로 적어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그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한 스스로 규율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의회 유보 원칙의 개념입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기출된 아름다운 문장이고 1번, 3번은 다 기본서에 들어있죠. 2번도 들어있습니다. 자, 4번이고요. 주택임대차. 여러분들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임대차 3법 최신 판례 있었죠? 임대차 3법 결론 합헌입니다. 합헌. 임대차 3법 사건입니다.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되지 아니한다. 이게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는데 주택임대차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되고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다. 이거 우리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관련 법률의 심사기준 배웠죠. 심사기준은 완화되어 엄격해져요. 재량이 크니까 심사기준 완화된다. 이건 출제가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임대인에게 불리한 규정이 옛날에는 없었다가 새로 생겼단 말이야.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지.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지. 원래대로의 신뢰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 뭘 주장해 본다? 신뢰보호 원칙 주장해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법상의 기대이익을 그대로 존중해야 될 입법자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뢰보호 원칙의 문제는
남는다.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은 검토해봐야 한다. 그러나 결론 뭐다?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롭게 출제한 내용인데요.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로 출제한 게 아니니까 검토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임대인 입장에서 불리하게 바뀌었는데 신뢰 문제가 있어 없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검토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얘는 검토조차 안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까다로운 지문. 그러나 여기 이런 것에 함정 빠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틀린 지문입니다. 이걸 푸는 방법은 4번에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1, 2, 3번을 걷어낼 수 있었어야 합니다. 오케이. 야, 이거 왜 신뢰보호 위반되지 문제 안 돼? 위반되고 검토해봐야 돼. 그러나 침해하지 않는다로 가야 돼. 근데 이제 사안을 뭔지 모르니까 침해인지 아닌지까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검토해봐야 한다 쪽으로 결론 내리면 되겠다. 자, 4번. 4번에 1번은 출제가 된 지문이죠. UN 인권규약위원회 시민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해라 우리나라한테 얘기한단 말이야. 폐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여기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안 따라도 국제법 존중주의 위반되지는 않는다. 왜? 이 사람들은 뭐 위원회의 견해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의무는 없다. 국제법 존중이 위반되는 거 아니다. 이건 기출이 이미 얼마 전에 됐던 지문이고 소개가 됐기 때문에 정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2번도 책에 들어있죠? 세계 인권선언, UN 인권선언 어때요?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국제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구속력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X, 둘 다 XX입니다. 자, 3번이고요. 3번, 4번도 여러분들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3번 보면 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 어떤 기구의 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뭔가 권고를 했대요. 야, 공무원 1, 2, 3건 보장해줘라, 권고. 이 사람들이 끌고 온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구속돼야 안 돼요. 권고에 불과하고 구속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효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위헌성 심사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지. 위헌도 아니잖아. 헌법도 아니니까. 그래서 위헌성 심사의 척도로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것이 위헌성 이게 헌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위헌성 심사 척도도 될 수 없고요. 두 번째, 이 자체가 어떤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법적 구속력도 없어요. 법적 구속력도 없고 헌법도 아니기 때문에 위헌성 심사의 척도도 될 수 없고입니다. 사실은 이 문장은 두 가지 문장을 트위스트해서 꼬아가지고 만든 지문인데 어쨌든 구속력이 없고 위헌심사 척도, 헌법적 효력도 없기 때문에 위헌심사 척도도 안 된다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4번. 조금만 더 볼게요. 개인 통보에 대한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조약상 기구의 위원회의 견해 이런 거 우리 따를 의무 있다 없다? 없다. 법적 구속력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권고했냐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과 구제 해줘라. 말소조치 입법해라 라고 권고했지만 그것을 따라야 될 입법 의무는 없다 판례입니다. 그래서 1, 2, 3, 4번 여러분들이 책에 가서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첫 페이지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5번 자기 책임 원리. 5번의 3번 판례가 얼마 전 경찰 승진 시험에 출제가 됐고 그래서 이거 교수님들이 사랑하는 위헌 판례입니다. 이 3번 판례는요. 포괄 이용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자기 책임 원칙에도 위반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경찰 승진 시험에서는 포괄 위임금지 원칙 위반되는 쟁점이 나왔고요. 우리 시험에는 그거 안 내고 자기 책임 원칙이 위반되는 위헌 판례로 소개했습니다. 근데 다 위헌 쟁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위헌인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 맞는 지문. 1, 2, 4번은 구분해서 보면 되죠. 1번, 2번은 똑같이 쌍둥이 지문이죠. 1번, 종업원 잘못만으로 법인을 무조건 처벌하면 종업원 잘못만으로 사장님을 무조건 처벌하면 뭐다? 책임원칙 위반 위헌이죠. 1, 2번 그렇게 걷어냅니다. 그런데요. 4번은요.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합헌 포인트가 어디에? 법인의
대표자죠. 대표자 눈이 번쩍 뜨이면서 대표자 책임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건 뭐다? 합헌이다. 그렇지? 이건 법인 자신의 직접 책임이므로 합헌이다. 그래서 종업원 잘못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 법인 대표자 잘못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법인 대표자는 법인 곧 자신입니다. 행위 주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합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번까지. 6번의 1번 판례가 재산권 판례에서 소개가 됐어요. 여러분들 도시계획이 시설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한 거야. 여기 일대에 무슨 멋진 시설을 만들겠다. 상업시설, 뭐 공업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나도록 안 만드는 거야, 국가가. 그래서 국민들이 짜증이 난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일 이후로부터 20년 지나도록 시설을 안 만들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산점을 2000년 7월 1일로 정한 겁니다. 이때로부터 20년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이 사람은 1995년도 7월 1일 날 설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이때로부터 20년이니까 자기는 2015년에 실효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국가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때로부터가 아니라 모든 사람 똑같이 2000년부터부터 2020년까지 지나야 2020년이 돼야 내가 실효할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계획시설 지정을 받았던 사람은 2015년이 아니라 뭘로? 2020년으로 불리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가 이렇게 정한 데는 이유가 있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합헌으로 본 겁니다. 지역마다 다 달리 산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륜적 기산점을 정하는 게 필요하고 무엇보다 그린벨트처럼 이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한 것은 사회적 제약이다. 그러니까 네가 수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효제도를 도입했으니까 5년만 좀 더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0년부터 2020년이 지나면 실효를 시킬 거니까 미리 되신 분들 죄송하지만 한 20년만 또 기다려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결론 합헌입니다. 합헌 판례. 알겠죠? 그래서 이전에 한 사람은 25년을 기다려야 되고 나는 20년만 기다리면 되고 이렇게 차별이 있잖아요. 차별이 있지만 평등원칙 위반된다 안 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된다라고 위헌 판례로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럼 이 판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야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 지도자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을 옛날에는 없었어요. 이 규정이. 그런데 성폭력 범죄자가 문제가 되니까 체육 지도자 자격 필요적 취소 규정을 만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신 판례 배운 거예요. 결론 합헌입니다. 합헌. 그런데 여기서 심판 대상은 다른 거였어요. 부칙에서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취소 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법 해당 부분은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 위반된다. 말이 어렵게 써졌지만 이렇게 된 겁니다. 법이 개정이 됐고 개정 시점 이후로 이제 취소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문제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된 거예요. 범죄는 이때 했어. 범죄. 근데 확정이 이때 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대상자가 돼야 안 돼요? 대상자가. 보세요. 첫 번째 줄. 벌금형이 확정되면이라고 됐잖아.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법 시행 이후면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이해 안 돼? 보세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저질러서 벌금형이 확정돼야 되잖아. 확정 시기를 기준으로
법 시행 이후라면 적용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법 시행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벌금형 확정이 되면, 이때 확정이 되면 내가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필요적 취소 합헌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합헌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형벌인가요? 형벌이면 형벌 불소구 원칙이 위반돼요. 근데 이건 형벌이 아니고 뭐예요? 자격 취소라는 행정 처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벌 불소구 원칙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평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억울하다는 거지. 시행일을 기준으로 벌금형이 이전에 확정된 자와 이후에 확정된 자, 이전에 확정된 자는 적용 안 받는 거지. 근데 나는 하필 이때 확정이 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명확하게 법이 확정된 자부터 취소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적용해도 합헌이다. 합헌 판례입니다. 24년 쇄신 판례 제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사회보호감호제도는 사라졌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번에 사라지면 난리가 날 거니까 이미 집행이 확정된 사람들은 그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했던 거 결론 기억하시죠?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합헌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지 몰랐다 하더라도 3번은 우리가 책에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정답입니다. 자, 4번은 2013년 판례인데 이것도 모르는 판례죠? 근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행정재산, 국가의 관청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를 형사처벌한대요. 생각해봐. 국가재산을 맘대로 썼대. 그럼 형사처벌한대. 결론? 합헌 되겠죠? 이렇게 경우를 사유재산을 점유한 자. 여러분들 사유재산, 남의 사유재산을 점유했다라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범죄가 될 때, 고의성이 있을 때 처벌을 하죠. 그것과 달리 국가재산은 보존이나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사용만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결론 뭐다? 합헌이다라는 취지입니다. 모르는 판례였고 합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1, 2, 3, 4번이 다 조금 낯설었다라고 할 때 1번, 2번, 4번이 낯선데 이거 위헌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위헌 판례 모르는 건데 이걸 위헌으로 가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될 때는 3번 혼자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적절한 것은 합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안 되면. 알았죠?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6번 틀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답을 뭘 골랐어요? 1번? 이게 위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적절한 것이니까. 자, 6번에 1번. 또 어떤 걸 골랐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야.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왜 실력 문제가 아니거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모르는 판례 이렇게 4개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6번에 1번 판례를 처음 봤는데 이게 위헌이라고 확신이 들어야만 얘를 정답을 하는 거예요. 위헌이라고 확신이 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위헌이라고 들어본 적 없잖아. 그러면 이때는 절대 1번을 찍으면 안 되고 뭘 찍어야 된다? 합헌이라고 말하는 것을 찍어야 된다고요. 지금 뭐니까? 적절한 거 고르기니까. 찍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1, 2, 3, 4번을 다 몰랐을 때 어떤 학생한테 내가 훈련시키는 겁니다. 야, 너 모르면 다 합헌으로 해. 합헌으로 찍어야 돼. 라고 하면 걔는 어때요? 합헌으로 찍고 오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명심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를 틀리지 않는다. 오케이? 자, 7번 갑시다. 자산 유동화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 기억 지문은 2번 출제가 됐어요. 나는 시험까지 외워버리잖아. 경찰 간부 시험과 24년 비상계획관 하반기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 정도로 이미 지금 기출이 2번이 됐고 결론 뭐다? 합헌입니다. 합헌. 기억 판례 내가 잘 몰랐다 하더라도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값이야. 그러니까 얘는 틀릴 지문일 가능성이 낮아. 자, 2번째. 배수벌금제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그러면 이익이 있어야 곱하기 몇 배 벌금형을 때리는데 이익이 산정이 안 되면 벌금형을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이건 책임형벌관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 판례입니다. 그러나 위반 행위로 얻은 벌금 부분, 이 따옴표 부분이
불분명한 게 있어요? 없죠? 이익, 손해, 2배, 5배, 숫자로까지 적혔으니까 불분명성은 없어요. 명확성원칙이 위반된다가 아니라 위반되지 않는다. 명확성은 위반 안 되는 게 기본값. 그래서 이거 틀렸고, 니은 보면서 이 판례 위헌인데 명확성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쟁점이다. 자, 디귿. 대통령령이 정하여질 구체적인 소음 기준의 내용으로 규정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디귿 판례도 최신 판례이고요. 잠깐만 같이 보면서 이 뭐예요? 여러분들 집시법이죠? 집시법에 보면 소음 내면 뭐 할 수 있어? 응? 뭐 내릴 수 있어? 중지명령? 해산명령 내릴 수 있어요? 뭐 내릴 수 있어? 이 규정에 피해를 주는 소음에 대해서 중지, 질서, 유지 뭐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럴 때 어떤 경우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이 뭔지를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어디다 위임했다는 거야.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다는 거죠. 위임을 함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일지가 예측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였어요. 예측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명확성 원칙이 위반된다. 근데 이게 만약에 위반되면 집시법에 위헌 판례가 생긴 거야. 알아?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나 집시법 새로운 위헌 판례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기본값 위반되지 않는다로 가야 된다는 거야. 집회의 자유 갖고 있어? 책? 혹시 줘볼래요? 자, 그리고 리을 사건은 정말 중요한 위헌 판례라 그랬죠? 공직선거법에서 당선 또는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적시 후보자 비방죄. 이거 결론 뭐다? 위헌. 24년도에 가장 중요한 위헌 판례 탑 1, 2를 다투는 위헌 판례입니다.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답니다. 그러나 비방이라는 단어 우리가 모릅니까? 비방. 남을 깎아내리는 거. 그치? 남을 깎아내리는 거.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기역 디귿은 합헌 판례고 리을은 위헌 판례이지만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쟁점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게 낸 거예요. 니은 디귿 리을처럼 위헌 판례를 넣었지만 합헌 쟁점을 넣었기 때문에. 그러나 명확성 원칙은 위반되지 않는다. 기본값을 기억을 해야 된다. 대신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는 1% 판례는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렇죠? 공중도덕에 유해한 업무, 그렇죠? 그 다음에 과다 노출 사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치? 미네르바 사건. 그래서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는 판례는 정확히 기억하고 나머지는 위헌 합헌 다 떠나서 뭐에 위반되지 않는다? 명확성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저는 만약에 7번에 4개 지문을 다 몰랐다 그러면 서술어만 보고 분명히 풀었을 거예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얘 맞고 위반된다. X. 3개는 X다. 옳은 것은 기억밖에 없다. 이렇게 풀었을 거라고요. 알았죠? 명확성 원칙은 서술어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그렇게 꼭 명심하고 풀어주셔야 돼요. 7번. 자, 8번입니다. 영장주의. 8번은 4개 지문 모두 아주 기출이 여러 번 됐고 특히 8번에 4번은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것을 교수님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조사는 수사예요, 조사예요? 조사입니다. 영장주의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기출 100번 됐습니다. 그래서 8번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기출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깔끔하게 4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1번 보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사건, 영장주의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그러나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용되니까 위반되지 아니한다로 나온 거예요. 자, 2번째. 제가 이 판례를 얼마나 비교를 많이 했습니까? 1번, 2번.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 사건은 영장주의 적용 안 된다. 이건 임의수사, 사실주의에 불과해서 적용 안 된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비교 판례인 거고. 자, 3번.
이것도 여러 번 했죠. 16조 주거영장주의에는 예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해석으로 인정한다. 긴급성, 개연성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상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조항이 긴급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위헌이다까지. 자, 8번까지 풀었을 때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기출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찬찬히 소화시키고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이렇게 소화시키면서 반복하고 다지고, 아, 이거는 위헌, 이거는 합헌, 이거는 적용돼, 이건 적용 안 돼. 헷갈리네? 포스트잇 붙여서 오늘은 이거 외워야지. 이렇게만 반복하면 정말로 고득점 할 수 있어. 막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틀린 대부분은 다 뭐다? 책에 그대로 들어있고 알기만 하면 손을 막 흔들고 있는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틀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기본기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4번은 했고 9번으로 넘어갑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하냐 안 하냐가 은근 많이 나오는 판례인데 이번에는 제한한다는 안 나왔고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시장 선거에 나갈 때 90일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어디? 그 지역에 3개월은 살아야 시장 출마한다는 겁니다. 서울 사람이 느닷없이 대구 출마하는 것은 별로잖아. 그래서 3개월간의 거주 요건을 두고 있는 거 결론 합헌입니다. 침해하지 않는다죠. 이건 두 가지가 틀렸어요. 거주지에 제약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판례 찾아보면 제약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사실 여러분들 90일 요건을 둔 것은 무슨 기본권 제한입니까? 출마하려면 90일 살아야 된다. 공무단임권 제한이에요. 그리고 이사를 못 가는 건 아니잖아. 응? 이사를 못 가는 건 간접적인 제약에 불과하고 이걸 제약하는 것도 아니고 제한도 아니고 침해도 아닌 사건입니다. 정확하게는. 오케이? 제한도 않고 제한 안 하니까 당연히 침해도 아니다. 제한되는 것은 뭐다? 공무단임권입니다. 그 판례. 거기까지 물어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어쨌든 침해한다는 틀렸잖아. 9번은 여러분들을 봐준 겁니다. 쉽게 내준 거예요. 그치? 니은. 2번.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 제한. 그렇지. 그럼 이사를 못 갑니까? 아니지. 이것도 사실은 간접적 제약에 불과해요. 그래서 설사.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뭐? 침해하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은 뭐다? 제한 아니라는 거고 침해도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오케이? 이것도 그래서 이게 정답 깔끔하게. 그렇지. 3번.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지. 거주 이전의 자유의 보호 영역 나가고 들어오고, 그치? 해외여행, 국내여행, 출국, 입국. 그 다음에 뭐까지? 5번째, 국적 이탈 변경의 자유가 10조가 아니라 14조. 그치? 포함 안 된다. 이런 간첩 X입니다. 자, 4번. 국적법에서 위헌 판례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부계열통, 그 다음에 3개월 요 사건. 그치? 이게 뭐다? 2번째 위헌 판례. 모르면 간첩, 침해한다. 위헌 나오고 특례조항까지 신설됐죠. 그래서 요 9번 문제는 교수님들이 우리를 좀 봐줬다. 자, 10번입니다. 너무 가슴 아파. 가슴 아파. 사생활은 뭐다? 사생활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활동, 직업활동, 표현활동, 운전할 때 띠매는 거 이런 건 다 뭐예요? 사생활을 벗어났다. 그래서 항상 그걸 떠올리세요. 사생활 영역이 있고 뭐 공적 활동 영역이 있다. 이거를 진짜 가슴에 꼭 새겨야 돼. 또 나올 거예요. 둘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지? 사생활, 공적 활동. 그러나 사생활 중 일부 뭐 대통령의 토지나 전과 소유 관계는 사생활이지만 뭐가 될 수 있다? 공적 활동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적
이 공적이라고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고. 공적 관심사, 사람들의 관심사가 된다고 뭐 할 수 있다? 비판할 수 있다.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공적 관심사안인 것이고 공적 활동과는 아주 담을 쌓았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생활에는 공적 활동은 안 들어간다. 마지막이야. 이거 이제 모르면 안 돼. 정말로 매달릴 거예요. 저기 위에다가. 진짜 안 돼. 왜냐하면 또 나올 거거든. 이건 또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또 틀렸잖아. 자, 두 번째.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관련 없는 사생활이라 하더라도 공적 관심사는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특히 청렴성, 전과, 소유, 토지 소유, 관계 같은 것은 비판 자료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번, 2번은 교수님들이 사랑하는 주제. 틀렸습니다. 자, 3번. 그런데 1번, 2번을 몰랐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대외적으로 해명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이미 표현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사생활은 아니다. 깔끔하게 맞는 얘기를 하잖아. 1번, 2번은 확신이 없었으면 3번을 맞는 것으로 골라줬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4번은 위헌 판례입니까? 합헌 판례입니까? 위헌 판례죠. 아주 유명한 위헌 판례. 4급 이상 질병명, 병역 면제 사유, 질병명 공개하는 거. 예외 없이 공개하는 것이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위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죠. 그러니까 4번은 위헌 판례니까 걷어내고 1번, 2번 헷갈렸다 하더라도 3번이 정확하게 맞네라고 찍어라도 왔었어야 돼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은 역시 기출 3번 지문을 달달달 외웠던 친구는 1초 컷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또 밀린 겁니다. 오케이. 자, 11번입니다. 그럼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10번. 사생활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자, 11번. 통신의 비밀과 자유. 기억 판례 895개 웹사이트에 대해서 접속 차단 시정을 요구했어요. 이거 우리가 배웠죠? 결론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사이트가 다시 그래서 위헌 나서 오픈됐나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죠. 국가가 문제성 있는 사이트, 동성애 사이트,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한 겁니다. 결론? 합헌. 그런데 합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보면 두 가지 기본권이 제한됐어요.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용을 못 보는 측면에서 알 권리가 제한한다 그랬고요. 이거를 내가 접속할 때 결국은 SNI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까지 차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트 주소만이 아니라 이 사이트에 접속할 때 SNI라는 접속 정보까지 차단을 하거든요. 사이트 주소로만 차단했더니 다른 경로로 들어갈 수 있게 열어놔 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소 차단만으로는 안 되고 SNI 방식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조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트의 SNI라는 통신 정보가 국가에게 공개됐다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통신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된다라고 봤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한 and 알 권리 제한 판례입니다. 근데 제가 요게 기본권이 눈에 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최신 판례집에는 기본권을 언급하는 것을 지문을 넣었었어. 그런데 바로 벌써 출제가 돼버렸죠. 두 가지 기본권이에요. 사이트 내용 자체를 못 보는 알 권리 측면, 그 다음에 내 사이트 정보인 SNI 접속 정보가 공개된다는 측면에서 통신의 자유도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결론 두 가지 기본권 침해하지 않는다 판례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을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판례 여러분들 그러면 만약에 통신의 자유가 제한 안 되면 뭘까? 이거 지금 말에서 힌트를 주잖아. 웹사이트 접속해야 되는데 이 정보가 제공자에게 공개돼서 나 이용자 입장에서 이게 제한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걸 틀린 지문으로 보려면 다른 기본권을 떠올려야 돼. 그럼 뭔 기본권을 떠올리냐는 거야. 떠올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뭐 다른 거 표현이라든지 뭐라든지. 근데 이거는 표현을 막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지? 접속을 막음으로써 내용을 못 보게 하고 접속에 관한 정보를 나한테 공개당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힌트 준 그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았습니다. 맞는 지문. 자, 니은입니다. 이게 좀 어려웠죠. 저도 별표 치고 고민을 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법명 자체가 뭐예요? 성폭력 범죄법입니다. 뭘 막겠다는 거예요? 성폭력을 막겠다는 겁니다. 성적 음란한 메시지를 막겠다는 겁니다. 왜? 상대를 피해를 입히니까, 성적 혐오감을 주니까. 그래서 이걸 금지하겠다는 거. 자, 그런데 이것이 상대방에 대하여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표현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매체를 통한 음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맞아요. 여기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통신의 자유 제한이 맞냐라는 것이에요. 통신을 못하게 하는 거냐 아니면 혹시 다른 것이냐라고 할 때 저는 이 문장에서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건 맞는데 이 문자에 규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음란 표현의 규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통신의 자유 아닌 저는 표현의 자유를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자체를 제한하는 거구나. 음란한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이거를 세모 친 겁니다. 통신의 자유로 볼 수도 있겠지만 표현의 자유일 가능성이 더 높겠다. 세모로 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귿, 리을, 미음을 푼 다음에 니은 다시 와서 이거는 왠지 틀린 지문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X 쳤더니 정답을 맞춘 거예요. 저도 이 지문을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려 보면 11번의 니은 지문이죠.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표현을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것은 일정한 내용의 표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표현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지금 뭘 금지한다? 음란 내용을 금지하는 것이니까 내용 제한이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여러분들 친구한테 안부 문자 보내는 것을 금지합니까? 친구한테 문자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문자로 음란 표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이해하겠죠? 그래서 방점이 문자 금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란 표현 금지에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통신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 제한입니다. 이게 2016년 판례인데 그거 한 줄을 출제를 해버린 거야. 통신. 그래서 이게 X입니다. 오케이, 그러게 되겠습니다. 어려웠죠? 어려웠어요.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음란이라는 거에서 포인트를 잡았어요. 내용 제한. 자, 디귿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죠. 핸드폰 가입할 때, 이거는 그거 아니네요. 누구든지 전기통신 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핸드폰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 이거 결론 뭐예요? 결론? 합헌이죠. 왜? 대포폰 금지. 내가 개통해가지고 줘가지고 범죄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개통한 핸드폰을 타인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 합헌. 그런데 이거는 금지하는 것이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하려는 이용자의 권리나 통신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용자와 타인 간의 의사소통 과정의 비밀을 제한한다거나 발언 내용을 제한한다. 여러분들 문자를 지금 내용을 보내지 말라는 겁니까? 핸드폰 자체를 주지 말라는 겁니까? 핸드폰 자체를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통신의 자유 제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무슨 기본권 제한이야? 내가 내 핸드폰 주겠다는데. 일행자. 이 판례 우리가 일행자에서 배웠다는 거야. 일행자 제한일 뿐입니다. 통신의 자유 제한은 아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주는 행위를 금지할 뿐이지 내용을,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없다. 통신의 비밀 제한도 아니다. 그러니까 표현 자체도 아니고 통신 자체도 아니고 이해하겠죠? 이렇게 되겠다는 거. 제한되는 건 뭐다?
일행자 제한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빌려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자유를 제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는 질문? 자, 리을은 우리가 외웠죠? 인터넷 회선 감청은 뭐다? 통신사. 그래서 통신의 자유 제한한다, 안 한다? 제한한다. and 사생활도 제한한다. 그래서 리을 같은 것은 쉽게 걷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미음은 제한한다가 아니고 합헌위원을 물어보니까 좀 더 쉽겠죠? 미음 보세요. 온라인 서비스자가 내가 사이트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누가 야동을 올렸어. 그러면 삭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삭제 조치하도록 한 거. 결론? 합헌,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통신의 자유는 우리 시험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주제입니다. 왜죠? 통신 제한 조치하는 게 주로 누구기 때문에?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이 공권력 행사자로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경찰 문제에는 상당히 까다롭게 지금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이거는 외워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기역부터 미음을 읽고 특히 기역부터 리을까지 읽고 리을은 우리가 외웠던 거니까 제끼고 기역, 니은, 디귿을 읽었을 때 제한될지 제한되지 않을지를 한번 생각해 줘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역, 디귿은 쉽게 걷어냈지만 니은 같은 것은 저 역시도 고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었던 문제였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12번에 1번, 2번, 3번도 24년 출신 판례고요. 1번은 여러 차례 나왔죠? 그런데 조금 문구를 바꿔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일반 현역병은 18개월인데 우리 대체 복무자들은 몇 개월? 36개월. 더블이죠. 그래도 결론? 합헌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해요? 교도소에서 합숙훈련 받죠? 이것도 합헌이자 되어 있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 모든 기본권 침해하지 않는다. CCTV 달았던 것도 합헌, 정당가입 금지한 것도 합헌. 모든 쟁점 지금 합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좋아하듯이 대체복무제 사건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1번 침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운데 말에 속으면 안 되죠. 우리 합헌 판례로 알고 있으니까 X다. 여러분들 지문 읽을 때 가운데 부분을 읽는 것은 좀 바보예요. 심판 대상 조항 보고 결론 내가 먼저 생각해야 돼. 36개월로 정한 법률 조항은 하고 끊었잖아. 여기까지 있고 결론이 뭐다? 합헌이다. 그러니까 침해한다. 끝에 가서 보고 X. 저는 문제를 이렇게 푼다고요. 이렇게 풀어야 가운데 말에 안 속아. 이렇게. 자, 두 번째. 현 상황에서 순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적절한 대체복무제도. 이 말 뭐 하고 있는 거야? 교도소가 아니라 봉사소에서 복무하면 얼마나 좋았겠냐. 근데 왜 하필 교도소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거 결론? 합헌.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위헌이라고 얘기해요? 합헌이라고 얘기해요? 입법자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위헌이라고 말하죠? 이거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또 약한 부분. 이게 지금 위헌이라 말하는지 합헌이라 말하는지. 입법자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라는 말은 위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판례를 지금 위헌으로 배웠냐고요. 아니죠. 1번, 2번 세트로 합헌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입니다. 물론 12번에 2번은 다른 판례예요. 24년 다른 판례에서 봉사단체. 아예 요거를 쟁점 잡아서 출제했지만 역시 이것도 합헌이야. 그 판례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1번 판례와 연관 판례고 합헌인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합헌이라고 해야 되는데 수긍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 이 말이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나 3번이 이미 출제가 여러 차례 됐고 지난 시험에 출제가 또 됐었어요. 경찰 시험에. 24년 1차 경찰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이적 표현물 소지 취득은 아직 전파 가능성도 없고 가지고만 있는데 외부로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처벌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허용할 수 없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위헌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맞는 지문으로 바꿔냈어요.
그때는 반대되는 지문이었고 이번에는 맞는 지문으로 야 그런데 이건 전파 가능성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합헌이야 침해하지 않는다 반대 입장에서 출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때 그 지문 주고 미안해가지고 이번에는 합헌 지문으로 다시 한번 출제를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정답 쉽게 딱 골랐어야 돼요. 이적 표현물 사건 결론 양심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 교수님들 중에 국가범법 사건, 이 합헌 위헌 판례, 합헌 과거 위헌 판례와 합헌 판례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좋아하는 주제고 옛날에 이적 표현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해하는 행위가 아닌데도 처벌하면 위헌이다 라고 해서 요거를 없애버렸죠. 처벌 범위를 A로 축소해 놓고 현재 축소된 이 규정은 깔끔하게 뭐다? 합헌이에요. 그래서 이적 표현물 소지 취득행위 결론 양심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입니다. 오케이. 엄청 중요한 판례. 그래서 1, 2번을 몰랐다더라도 3번 딱 골라야 됩니다. 합헌이지. 오케이. 자, 4번. 이걸 모르는 사람 없겠죠? 학생한테 서면사가 강요해도 양심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답니다. 자, 혹시 12번 틀린 사람 있나요? 자, 몇 번을 골랐어요? 2번? 수긍할 수 없었어? 그러면 근데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위헌이란 말인 줄은 알았어요? 그러면 위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대체복무제 사건이? 근데 위헌이라고 배운 적이 있었어요? 없는데도? 내가 모르는 위헌 판례가 나왔을 거라? 그러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위헌인 표현인 자체도 모르면 안 되는 것이고 위헌을 이해했다면 내가 이거를 위헌으로 배운 적이 없다. 이 말은 될 수 없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면 이건 지금 헌법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국어 공부하고 있는 거야. 국어 공부. 내가 배운 바탕 내용으로 국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어가 극복이 안 되면 시험은 못 봐. 헌법 고득점은 불가능해요. 자, 13번 집회의자입니다. 인천의뜰 사건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답니다. 그러나 합헌 쟁점으로 이거는 애초에 전면 금지지 허용 가능성 자체가 없다. 허가제를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허가제에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 쟁점을 깔끔하게 맞는 지문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정답,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됩니다. 아직도 인천의뜰을 위헌 쟁점, 합헌 쟁점을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3번 근로자와 공무원은 다르죠. 근로자의 날을 포함시키지 않는 거 합헌이고 자 4번은 위헌이에요 합헌 판례예요. 누구든지 선거 영향 미치기 위하여 그 밖에 집회 모임 개최 금지 사건은 결론 뭐야? 자신 있게 이거 22년도 가장 중요한 판례를 했어. 뭐? 위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답니다. 그런데 또 나왔죠. 여러분들 13번에 2번과 4번은 지난 시험에도 나왔던 판례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직도 모르면 간첩인 거예요. 그렇죠? 지난 시험에 집회의 자유에 들어갔던 판례라고 둘 다 똑같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2번. 자, 1번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1번이 좀 어려웠어요. 저를 고민하게 했던 건 1번이었습니다. 근데 답은 찾았죠. 1번은 여러분들 감염병 때문에 우리 10시 이후에 못 모였잖아. 집합이 금지됐잖아. 자, 여기서 집합을 금지시킨 것이 어떤 의미냐는 거야. 그 집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행사를 하려고 했어. 그리고 뭔가 시위도 하려고 했어. 그러면 그 내용을 제한했습니까? 아니면 모이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쉽지. 이 내용을 제한한 게 아니고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 자, 읽어볼게요. 행사 자체로서의 여러 사람의 집합이므로 집회 내용 자체가 제한된다. 어디서 틀렸다? 내용 자체. X. 그냥 모이지 말라는 거야. 침 튀기니까 모이지 말라는 거지. 니들이 뭐 하는지는 관심 없어야. 내용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뭐다? 집회 자체를 금지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이 문장은 또 나와. 최신 판례고 너무 매력 있는 문장이어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읽어드리면 이 기준이 되는 것은 물리적, 공간적 거리 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행사 자체, 이것이 금지하는 것은 행사 자체로서가 아니고 여기도 틀렸어요. 행사 자체가 아니라 그냥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이고
따라서 집회 내용 자체 제한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가 틀린 거죠. 행사 자체로서도 틀린 겁니다. 로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이지 내용 자체 제한도 아니다.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장, 교수님들이 사랑하는 문장. 근데 판시사항에 들어있어. 이 판결 이유 중에 들어있어서 그대로 출제를 하신 겁니다. 너무 매력 있으니까. 그렇죠? 틀린 지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 세 번째 줄은 뭔 말인지 와닿지가 않았어. 그런데 내용을 제한한 건 아니잖아. 모이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행사 자체로서 부분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이고 내용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문장이에요. 자, 14번. 재판 청구권 1번. 민사소송법에 보면 저 사람 저 불공정하게 할 것 같아요.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절차를 정지시킵니다. 그런데 단서 규정에 곧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으면 판결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신청당한 법관이 소송 절차를 원래 정지해야 되는데 판결에 임박했다면 종국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겁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위헌 판례를 배운 적이 없죠.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 판례입니다. 요거는 또 한 번 나올 만한 판례여서 제가 24년 판례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침해하지 않는다. 2번은 우리 7심 판례에서 배웠죠. 일주일 전자송달되고 일주일 지나도록 확인을 안 하면 송달 간주시켜서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겁니다. 결론 합헌입니다. 재판청권 침해 아니다. 3번은 24년 판례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불기소 처분 항고권자를 고소인 고발인으로 해서 고소하지 않은 범죄 피해자는 못합니다.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대신 헌법 소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재판 청구권 제한은 맞나요? 재판 청구권? 맞아. 14번에 3번은 제가 최신 판례에다가 쟁점을 드렸던 겁니다. 재판 청구권 제한이 아니라고. 왜? 이 사람이 지금 못하는 거는 뭘 못하는 것뿐입니까? 항고를 못하는 겁니다. 항고. 항고는 재판 절차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항고를 못하면 재정 신청을 못하게 되면 그때 제한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는 거는 재정 신청을 막는 게 아니라 항고를 막는 것이지 재정 신청에 관한 재판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요 14번에 3번은 제가 최신 판례 집에 쟁점으로 넣어드렸던 것이었고 그게 출제가 돼서 그걸 봤던 학생들은 많이 맞췄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재판청구권 제한하지 않는다. 14번도 3번 지문 자체는 좀 까다로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우리 시험, 간부 시험 모두 여러 차례 출제가 됐고 알고 있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배제됐어도 공정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판례입니다. 어떡하지? 나머지 거 해야 되는데 조금 해봅시다. 15번. 자, 골프장 입장행위 한 명당 12,000원 소비세를 경영자에게 부과하는 최신 판례는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합헌 2였고요. 2번도 24년 최신 판례인데요. 임대사업자가 자꾸 남용돼서 투기를 많이 하니까 이 제도를 없앤 겁니다. 이거 결론? 합헌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이 이제 이 사업자로 못하게 하는 것이고 세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혜택이 없어짐으로써 내가 불리해진 거야. 이것만으로 재산권이 제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무슨 기본권이 제한될까요? 임대사업자로 내가 사업했어. 직업 수행의 자유가 제한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산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직업 수행의 자유, 직업의 자유 제한일 뿐입니다. 침해하지 않는다. 15번에 2번도 제가 최신 판례에 쟁점으로 넣어드렸던 것이고요. 자, 3번 한번 볼까요? 3번. 이건 결론 위헌이죠? 위헌 판례입니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뭔 침해? 재산권 침해. 그러나 무슨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무죄 추정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위헌 판결에 무슨 쟁점? 합헌 쟁점이 있는 너무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되면 급여 비용 지급 보류. 내가 받아야 될 돈이 막혔잖아. 그러니까 재산권은 제한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재산권 침해 판례입니다.
다만 무죄 추정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아셨죠? 너무 중요했던 24년 위헌 판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4번.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가 있을 때는 전유 부분 철구 청구권자에게 이 사람한테 너 철거하지 말고 나한테 팔아라.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거. 철거하는 것보다는 팔고 나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팔도록 한 거 결론 합헌입니다. 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는 최신 판례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더니 14번이 조금 3번이 어렵지만 1번, 2번, 4번이 맞는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1번, 2번, 4번이 합헌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적으로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16번입니다. 16번에 1번, 3번, 4번은 기존 판례고 2번만 최신 판례죠. 이게 공무단위권 침해한다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 수 있었고 1번은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적 학대 행위 나쁜 짓 했지만 모든 일반직 공무원, 모든 부사관 너무 금지 범위가 넓어서 결론 위헌이다. 반드시 위헌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1번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어떤 거였어요? 성범죄자를 교원 못하게 한 것은 합헌이죠. 왜? 성범죄자가 선생님은 되면 안 되니까. 성범죄자 교원, 대학 교수 금지는 합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적 학대 행위라고 하더라도 모든 공무원을 금지하는 거, 부사관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다. 비교 판례로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석교사 응시 못하게 한 거 합헌이고요. 관련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5점씩 가산점 준단 말이에요. 특히 관련직이잖아요. 관세직이니까 관련 전문직 가산점 주는 거 결론 합헌입니다. 가산점이라고 다 위헌은 아니에요. 상담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가산점 주고, 그치? 전문 자격자들한테 가산점 주고 합헌입니다. 자, 17번. 17번에 1번도 여러 차례 최근 출제가 됐어요. 재외국민 특별전형 요건 규정한 거 결론 합헌, 침해하지 않는다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정답으로 출제가 됐네요. 교수님들이 이 사건 왜 그렇죠? 대학교 사건이잖아. 그렇지.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대학 들어가는 문제야. 교수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나 이건 뭐다? 합헌 판례다. 자, 서울대 하면 한다. 침해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3번 판례도 은근 많이 나오죠. 6개월 지나야만 검정고시 보도록 한 거 합헌. 근데 이 3번 판례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떤 내용 들어있죠? 이것은 교육받을 권리는 자유권적 측면과 사회권적 측면이 있는데 이건 뭘 건든다? 자유권적 측면 건드려서 심사기준 엄격하게 비례원칙으로 간다. 그 판례예요. 오케이. 어제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나죠? 아주 중요한 판례, 결론은 합헌입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원칙이 있기 때문에 학교 교지는 기본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된다? 국가가 마련하고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수분양자한테 부담금 매기면 위헌. 그러나 학교 법인이나 개발 사업자들한테 부과시키는 것은 합헌. 그런 식으로 가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18, 19, 20. 18번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는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두 가지 쟁점이 있었고요. 취업규칙 자유롭게 바꾸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교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바꿔요. 그래서 단체 교섭권 제한이지만 침해하지 않는다 판례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도 근로의 권리에 있어서 일할 자리, 일할 환경에 관한 기본권 주체가 되죠. 그 사건이고요. 그 사건 아니죠. 그 사건 아닙니다. 요거는. 그런데 근로의 권리에 있어서 사업장을 이탈해서 아름다운 자리로 옮기는 거, 이런 것까지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건 뭐에 해당하냐면 무슨 기본권이야? 직장 선택의 자유 제한일 뿐입니다. 내가 지금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직장 선택의 자유 제한일 뿐 근로의 권리 제한은 아니고 신체의 자유 제한도 아니다. 정말 교수님들이 사랑해서 여러 차례 출제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28번에 2번 지문 보면 저는 너무 뿌듯한 그 느낌이 드는 지문이었는데 여러분들이 틀렸으면 좀 가슴이 아픈 지문이에요.
자, 3번. 32조 3항에 보면 근로조건의 보장을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 규정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 그치? 그렇잖아. 한쪽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러한 취지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특별히 거부감이 없는 문장이었고 맞는 지문입니다. 자, 4번.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카페 같은 데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어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어떤 것을 적용하는지 부당해고 조항과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자유롭게 자를 수 있다. 왜? 영세 사업자니까 해고 자유롭게 하도록 열어둔 겁니다. 결론 합헌,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들이 18번에 2번 몰랐던 사람들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제한되는 것은 직장 선택의 자유 제한이고 2가지 기본권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9번. 1번 KBS 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합헌 판례에서 공영방송의 존립 가치가 크다. 그러나 침해하지 않는다 결론이었던 판례입니다. 자, 재요양을 받을 때는 2번 치료를 받으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돈 나가겠다는 겁니다. 합리적인가요? 아닌가요? 합리적이죠. 침해한다가 아니라 침해하지 않는다. 19번에 1번부터 4번까지도 다 최신 판례, 24년 최신 판례입니다. 합헌이고요. 3번,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남겨진 자녀에 대해서 돈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대출로 규정을 해서 성인이 되면 갚아야 된다. 갚으면 더 많은 피해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니까. 이거 결론 합헌입니다.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입니다. 공무원은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은 없지만 휴직 중에 월급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합헌입니다.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24년 최신 판례. 자, 20번이고요. 아까 했죠? 여러분들 LPG는 우리나라에 한정된 액화천연가스는 한정된 자원이야. 그래서 장애인이나 일정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지 환경권 자체를 제한하나요? 아닌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환경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제한되는 것은 일행자 또는 재산권 문제일 뿐입니다. 환경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 LPG 사건도 우리 책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재산권인지 어딘지 판례에 들어있고 2번은 아까 마사토 사건, 자 3번 동물 장묘업 사건, 환경권에서 보호 후 판단했던 사건인데요. 결론 침해하지 않는다이고 마지막은 위헌과 합헌이 섞여 있었다. 30년까지 감축 목표의 비율의 수치를 정한 것. 이건 문제가 없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로 정했냐면 40%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30년까지는 결론 항상 합헌. 그래서 침해한다가 아니라 침해하지 않는다입니다. 원칙은 제대로 봤죠. 과소보 금지 원칙 보험으로 검토한 것은 맞았어요. 그런데 침해하지 않는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20번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10분 초과해서 미안해요. 그래도 도움이 됐죠? 그래도 마지막 정리해야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한되는 기본권은 그 다음 문제야. 여러분들이 그거를 몰라도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정확히 알면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공부할 때 평소에 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최신 판례가 나오면 최신 판례에서 뭐는 정확히 기억해야 되겠어. 위헌 판례는 정말 정확하게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가 숙지가 안 됐다라고 하면 시험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들어갈 때 최신 판례를 잘 챙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 풀이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르면 뭘로 가야 된다? 합헌으로 가야 맞는 지문이고 위헌으로 말하면 틀린 지문으로 고르는 것을 명심하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오늘 자기가 놓치거나 자기가 자꾸 빠지는 함정 포인트가 있으면 그거를 메모해가지고 포스트잇을 책상에 항상 붙여놓고 모르면 합헌이고 위헌이라 말하면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써놓고 자꾸 자기한테 그것을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